자, 가로넣기 6주차입니다. 계약 총각론 내용입니다. 1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뭐죠?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죠. 2번은 계약 성립과 관련된 거죠. 상호 교차라고 돼 있죠. 이렇게 부르면 교차 청약이죠. 533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꼭 기억하세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3번은 무슨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이 불능해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자, 원시적 불능일 때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뭐죠? 신뢰이익이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걸 뭐라 하죠? 535조 계약 체결성의 가시책임이라고 부르죠. 자, 4번은 동생관계 중에서 동생관계 인거, 구분수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고 돼 있어요. 각과 을 사이에 1피트 땅을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사기라고 하죠. 이런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된다라는 말은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지분을 교환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공유이기 때문에 갑은 공유 지분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치고요. 을의 공유 지분의 효력은 여기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각각 독점하는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 지분을 맞교환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겠죠. 5번,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의 재산권 이전과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행 관계죠. 그런데 갑의 재산권 이전 채무가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기존 채무는 여전히 동시행관계죠. 따라서 동시행배권은 존속한다 라고 해야죠.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채무 중 매도인의 채무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그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됩니다. 6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다.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 전에 토지가 수용이 돼서 갑의 채무가 불가능해졌다. 이거 뭐죠? 위헌부담이죠. 위헌부담. 그래서 갑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할 수가 없다가 원칙이죠. 위헌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7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무슨 채무인수는 이라고 돼요. 이 채무인수가 두 개가 있죠.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죠. 병존적 채무인수. 8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게 뭐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기본관계, 보상관계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대가관계인데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설령 대가관계 문제가 생겨서 항변권이 있을 때 낙약자는 이 대가관계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거절 못하고요. 요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대가관계가 무효라는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채무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번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할 때는 채무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합의 해제는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합의 해제잖아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죠.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자신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필요 없으니 이행 제공 없이 합의 해제할 수 있죠.
10번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을 때 금전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받은 날부터.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12번 매매대금 채권이 팔렸어요. 각과 을세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매대금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매매대금 채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지요.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12번 매매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한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죠.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효력이 생기죠. 언제?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죠. 13번 계약금 해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받기로 한 약정 계약금. 약정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줬어요. 그럼 수령자 매도인은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준 금액은 수령한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 14번 대금지급 장소. 첫째, 약정이 있으면 약정 장소. 두 번째, 약정이 없으면 원칙 매도인의 현 주수지. 세 번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죠. 14번 인도 장소가 되겠죠. 15번은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인데요. 이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은 첫째,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의 재산 상태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쳐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채권은 튼튼하다. 상품권을 하면 팔면서 이 상품권 튼튼한 상품권이야 이렇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서 큰 소리 뻥뻥 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원칙이 계약 당시예요. 원칙이 계약 당시인데 다만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야. 그럼 변제기 당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변제기의 재산 상태를 큰 소리 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16번 환매기간. 부존 환매기간은 5년, 동산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죠. 17번 임차인이 뭘 지출한 경우에 종료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지출액 또는 증가액 청구하는 거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유익비죠.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죠. 18번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이죠.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거. 또 하나가 있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종료 시에,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반면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 목적,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하는 거, 목축, 소말량, 돼지를 기르는 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료가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죠?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마지막 20번 임차인은 임차권 양도 전대하지 못합니다. 뭐 없이?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약 총각론에 관련해서 가로넣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가로넣기는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는 거예요. 가로넣기만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예요. 10분, 15분, 5분, 10분 이렇게 틈틈이 밥 먹을 때 듣고
뭐 화장실에서 보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심심할 때마다 자꾸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로놓기까지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기출하고 가로놓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열심히 봐주셔야 합격증이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좌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민법은 수차례 들으셔야 길이 보이고 빛이 보입니다. 한두 번 보신 것 같고 답답하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